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야구 이야기가 265회예요. 예, 지난번에 그 한일전 직전에 올렸던 거는 제가 264-1회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방이 두 번 있었죠. 예, 진짜 혼자서 정말 개삽질을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그게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경기를 풀로 하는 거랑 후반부만 하면서 야구 이야기를 조금 곁들인 거랑 조회수 차이가 지금 거의 한 3배, 4배? 예. 그리고 구독자도 좀 늦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라방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분량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뭔가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잔잔하게 이런 거 있어요. 논술 시험, 이제 컨설팅, 이제 아니면은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기말고사 끝나면은 바로 내년 대비하겠다, 상담 의뢰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수능 임박했을 때만큼 그때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잇몸도 붓고 감기 기운에다가 난리가 아니었는데, 예, 그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뭔가 좀 뚱땅뚱땅 거리는 소리가 날 텐데, 저희 동네가 원래 되게 한가한 동네였거든요. 예, 근데 건너편에 지금 이제 그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소리가 아마 조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지나가면 이제 안 들리니까. 근데 요즘 건축 기술 좋네요. 처음에는 허허벌판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몇 달 만에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예,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길어도 6개월이면 다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술은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죠. 그죠? 예, 참 잘 짓네.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야구 이야기 265회를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11월 말쯤에 김포에서 이제 또 녹화를 할 것 같습니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11월 말서부터 사실상 요즘은 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가족 모임, 이제 송년 이런 모드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정이 있거나, 예, 이제 이런 멤버들은 아무래도 이제 참가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건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예,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독거노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프리랜서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동안 저희 항상 섭외 리스트에 있었던 분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아무튼 11월 말쯤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11월 경기, 요것도 당연히 이제 라방식으로 해야죠. 이제 기술을 다 얼추 알았으니까. 근데 이 라방은 2시간을 찍되 1시간씩 끊어서 올릴게요. 예, 그래야 이게 구글 서버에서도 처리가 빨리빨리 돼갖고, 예, 이렇게 뿅뿅 잘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확실히 좀 접속도 편하게 쓸 수 있고. 지난번에 그 도미니카전 3시간 40분짜리 와, 그거는 정말 그 구글 서버에 다 올라가는데도 거의 반나절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예, 왜냐면 제 거 하나만 처리하는 게 아닐 테니까. 그죠? 그래서 11월 말에 있을 그 정기 녹음 및 라방은 아마 이렇게 1시간씩 쪼개서 2개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 야구 이야기도 하고 시사 이야기도 하고 그래 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WBC 간단하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제 방금 전에 그 베네수엘라가 또 대만을 격파해서, 예, 이 베네수엘라가 프리미어십이 자꾸 WBC를 줘. 제가 또, 예, 프리미어십이 1회 2회 때는 본선도 오르지 못했어요. 예, 계속 예선 탈락 이랬던 팀인데,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보면은 개투진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류중일 감독하고 최일원 코치, 류지연 코치는 그래도 뒤로 좀 빠져 있더라고요. 예, 눈치를 좀 살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 둘이 있으니까. 왜냐면 류감이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찾아보면 대충 나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 중일이 형하고 일원이 형은 이제 60년대생들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산 각하 세대쯤 되죠. 예, 확실히 그 10년 차인데도 어쩜 그렇게 눈치가 있고 업부가 확 갈리는지 참 신기합니다, 진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히 뭐 60년대 초반생들에 대한 이렇게 또 비하로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확실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고여 있으신, 물론 뭐 60년대생이라고 다 고였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확실히 좀 고인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류중일 형은 말하는 인터뷰 하나하나마다 꼭 실수를 하나씩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김도영을 마치 자기가 발굴한 것처럼 얘기하고, 뭐 우리가 삼성 했을 때 보면은 도영이 혼자 다 했다. 그것도 상당한 망언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이번 선수들이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프리미어 대회 1회 2회 때는 본선도 못 갔던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그가 활성화되고 리그 그 당시 멤버들이 얼마만큼 용병술에 따라서 잘 움직이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 필요 없고, 저는 하나 개똥 철학이 뭐냐, 저보다 동생들은 저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아이 뭐 형 뭐 그것도 못하고 뭐 이런 거 감각이 높고. 왜? 어린애들은 원래 불만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 본 게 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한 10년 전 15년 전에 세상 무서운 거 모를 때, 그때 40 후반이나 50대 초반 보면은 되게 한심하다고 느꼈던 적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야 왜 이렇게 둔해, 왜 이렇게 느려, 막 이러고. 근데 만약에 자기보다 형한테도 뭔가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그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진짜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대표적으로 그 뭐 휘뚜루 마뚜루 수준의 홍윤표 씨, 또 그리고 이제 볼빨간 김인식 감독, 이런 양반들조차도 야 류중일 최일원 니네 뭐 했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는 애써 무시를 하면서 뭐 선발 투수가 없었다, 뭐 지금이라도 경기를 더 뛰어야 된다. 희대의 망언 중에 하나는 뭐냐, 안 되면 올스타 브레이크 때라도 뭐 시합을 해야 된다. 애들 죽일 일 있어요? 예, 가뜩이나 다 골병 들어갖고 지금 제대로 된 팀을 구성도 못한 판에.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2026 WBC를 잘 연구하겠다. 미안한 얘기지만 류중일 감독은 일단 이번 프리미어 12로 1차 임기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또 KBO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은 나는 뭐 제2의 이제 또 야구 인생을 설계해 보겠다 이러면 될 걸. 잘 준비하겠대요, WBC를. 마치 WBC 자기가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심을 잃어가는 거죠. 이것이 뭐야, 장난해? 지금 특히 대만전, 일본전 때 박영현 한 번도 써먹어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전이고 뭐 국대가 뭐 쉬웠겠냐. 맞죠, 맞는데 우리가 비판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단기전에서조차 아무런 용병술이 없었다. 그러니까 단기전을 마치 페넌트 레이스 때처럼 운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가던 2010년대 삼성 왕조 때처럼 운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런데다가 인터뷰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자기 반성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끝에 가갖고는 뭐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그 경기 전에 얘기했어야죠. 예. 그래 놓고 끝에 가면은 WBC 잘 한번 데뷔해 보겠다. 그러니까 나 WBC까지 할 거니까 나 한 1년 반 정도는 나한테 그냥 맡겨줘 봐봐. 못 맡겨요.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프리미어 12처럼 하면 닥치시라고 좀 제발. 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뭐 KBO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지, 기술강화위원회, 여기도 한심하죠 솔직히. 그죠? 그러나 거기에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라고 말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에 2026 WBC 연구를 잘하겠다? 무슨 개 쌍코만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개소리니까. 아무튼 그런데다가 우리 류중일 형한테 악재가 터졌어요. 영혼의 파트너 우리 최일원 코치 오늘 발표 났죠. 예, 삼성의 2군 감독으로 갔습니다. 그럼 누구랑 갈 건데? 류지현? 류지현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로
그 훨씬 젊은 거 우리 그 한수미 형도 지금 지역에서 리틀 야구 기술 재능 기부하고 있어요. 아니면 경기 감독관 하시던가 제발. 에?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 이미 남이 팀 감독이니까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물러나서 손주봐야 될 사람들이 감독하고 앉아있고 막 이미 고위직 다 해본 사람들이 코치라도 하면은 예 하고 오는 거 꼴보기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 어느 팀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WBC까지는 일단 요렇게 좀 한번 간단하게, 예, 결론은 뭐냐, 이런이 형마저 지금 삼성 퓨처스로 간 마당에 우리 중일이 형 헛꿈 꾸지 마라. 이쯤에서 아름답게 빠져라.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10개 구단 소식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10개 구단, 아마 구단별로 최대한 꽉꽉 모아갖고 한번 또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그 스토브리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좀 짧게, 일부러 제가 좀 짧게 얘기했어요. 그 프리미어십이라든가 아니면 이 국대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제 11월 말에 또 그 라방을 할 때 한번 또 이제 또 채팅으로도 많은 얘기가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저는 결론 이렇습니다. 일단 리그가 활성화돼야 되고, 예, 더 지금보다 더, 그리고 지금 일단 그 외국인 투수들이 오는 그 퀄리티가 전 좋다고 봐요. 예, 그런 투수들하고 붙어봐야지 일단 야수들은 검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남은 건 뭐냐, 선발 투수죠. 그리고 좀 제대로 데이터 분석도 할 줄 알고 좀 경기 흐름에 따라, 요즘 QC 코치가 왜 생기냐면, QC라는 건 그러니까 뭐 투코도 있고 타코도 있고 수비 코치, 수석 코치 다 있는데 왜 QC를 따르느냐. QC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쩌면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날 하루 아니면은 한 3경기 시리즈, 그러니까 단기전 코치예요, 단기전. 예. 그러니까 100%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가장 가까운 개념이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 오늘 당일 당시 컨디션 누가 좋아? 어때? 저쪽 팀은 어떤 거 같아? 이런 거 분석하는 게 QC인 거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냥 우리 중일언, 예, 둘 다 이름에 일자가 들을까? 중일언에 그냥 내가 30몇 년 넘게 야구 해봤는데 그 경험에 의하면 이래. 이거에 의지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테니까. 근데 뭐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개크보, 조크보, 뭐 거품이 꼈네. 거품이 낀 거는 그거는 그 구단주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예. 괜히 애만 구단이나 선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예. 거품 끼게 하는 구단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시는 게, 예, 빠르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진정한 야빠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야구, 그냥 그깟 야구 뭐, 예, 솔직히 있잖아요. 예, 그냥 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종목을 한정 짓지 않고 그냥 뭐 나도 요즘 우울하고 인생 진짜 잣 같으니까 너도 한번 망해봐라. 야, 같이 죽자. 그 뭐 기분은 좋겠죠. 근데 남는 게 뭐죠? 그러면 정말 YS나 좀 자빠졌으면 좋겠습니다. YS나 잣대봐라 이러고. 예. 그렇게 누군가 비난하고 욕하고 싶을 땐 차라리 그쪽에다가 하세요. 예. 그게 훨씬 생산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 공통으로는 뭐가 있냐, 이제 또 수상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26일 날 KBO의 MVP와 신인왕이 결정이 되는데, 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퇴선수협의회에서부터 일단, 자, MVP 김도영, 신인왕 김태견, 예, 아마 이 레이스가 계속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 예, 그 막판에 회의 안 가고 쌍욕 먹었던 김앤수 회장의 임기는 끝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선수협 회장이 선출이 되는데 진짜 할 일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뭐 리얼 글러브, 그러니까 선수끼리 뽑은 골든 글러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합니다. 12월 1일 날, 예, 이거를 하고, 그리고 관례적으로는 12월 둘째 주 화요일,
예, 이때는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을 합니다. 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각종 스폰서들 뭐 무슨 뭐 옛날로 예를 들면 무슨 뭐 조화제약 뭐 무슨 쉘릭스 뭐 이런 또 짜잘짜잘짜잘한 시상식 뭐 짜잘짜잘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짜잘짜잘하지 뭘. 예, 그러나 아무튼 굵직굵직한 시상식 일정은 그렇다. 예, 일단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도형 태견 시리즈로 얼마나 계속 쭉쭉쭉쭉 갈 거냐, 예,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순위순으로 하죠. 예, 일단 기아. 예,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 특별한 소식이 없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일단 하나는 있어요. 강효종을 픽했습니다, 장현식의 보상 선수로.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가만히 보면 몇 개 팀이 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자 보시면 김영현이 갔고 한승주가 갔고 강효종이 갔어요.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은 뭐냐? 12월 2일 날 상무에 입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25명 그 보호 명단에서는 측정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무에 가면, 일단 상무에 가면 혹사는 안 당한다는 가정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감은 유지하면서도 혹사를 안 당하는 유망주, 특히 투수 위주로 뽑을까? 예, 이건 말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즉시 쓸 수 있는 현찰은 아니지만 뭐 채권을 사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현찰 주고 어음 받아왔다 그러는데, 어음은 요즘 없는 표현이니까 채권이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채권은 되게 한 뭐 진짜 짧은 건 2년, 원래는 이제 3년이죠. 3년. 3년 동안 내가 연이자 얼마씩 쳐서 줄게, 나중에 3년 뒤에 갚을게. 이걸 그래서 이제 흔히 콜 금리라고 말하는데, 콜.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래서 한화가 장진혁을 보상 선수로 내준 게 두고두고 지금도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한화 팬님들도 좀 의견이 갈리시더라고요. 뭐 나이로 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건 제 개똥 철학이긴 합니다만, 항상 한화가 누군가를 계속 업어와도 오히려 요즘은 외야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외야로 전향을 시키고, 근데 전향시킨다고 또 바로 되는 포지션이 외야가 아니거든요. 특히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가 크게는 둘로 나뉘죠. 이제 중견수가 지휘관이 되고 코너 외야수가 좌익수, 우익수지만, 또 좌익수하고 우익수가 같은 코너라고 해도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루수하고 유격수의 스텝이나 역할이 전혀 다르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멀티를 너무 남발하는 감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죠. 결국 선수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끝에 가다 보면은 뭐 제가 응원하는 엘모 트윈스의 연모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래야 네가 출전 기회가 많이 주어져. 근데 아차하면 그냥 여러 포지션에 글러브 여러 개만 있는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최강야구에도 뭐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리 나이 순으로 자르고 유망 주고 뭐하고 하더라도 코어는 남겨놓고 나이 순으로 잘라야지.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한화 옛날 정미철 단장 제가 엄청 싫어한다고. 왜? 야, 무조건 몇 년생 이상은 다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장진혁을 줬을까? 왜 풀었을까? 참 정말 의문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화가 하나 또 이슈가 되는 게, 그 요즘들 이제 구단마다 뭐 LG로 치면은 무슨 뭐 러브 기빙데이, 뭐 아무튼 무슨 마당, 그 한화가 그걸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특히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어쨌든 이글스 파크에서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뉴 이글스 파크로 출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봐도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스케이트장으로 예. 근데 또 하나 이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을 그러면은 뭐 겨울 시즌 한 달 정도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닷새 운영한답니다. 닷새. 그러면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도 불만이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럼 스케이트를 싫어하거나 스케이트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럴 거고, 그러니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한화이글스의 대표이사님은 옛날에 63빌딩 아쿠아리움 사장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족관 사장님. 그러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설비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전문가일 텐데, 그나마 똘랑 닷새 쓰고 야 이제 접자, 이거는 뭔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지금 사직이 또 발표가 났죠. 2031년까지 새 구장을 짓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시민들 자체도 불신이 깊습니다. 왜? SBS 시장이라고 옛날 서병수 때서부터, 그러니까 부도수표 날린 게 선거 때마다 뭐 어디다 짓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했던 게 지금 거의 1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박형준 시장이 또 발표를 했어요. 들어본 것 중에는 그나마 가장 구체적이긴 한데, 첫 번째, 근데 2년은 또 왜 밀렸냐. 원래 2029년이었거든요 근데 2년이 밀렸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부산은 주경기장이 아시아드 경기장이잖아요. 그거 안 된다 하고 말하다가 또 된대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가장 이상한 건 돔도 아니고 개방형으로, 전 이건 정말 이해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남부지방에 있는 팀들은 정말 비닐을 씌우더라도 여름에는 하프돔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가면 갈수록 여름하고 특히 늦여름 초가을 날씨가 아주 지랄 맞아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뭐 시즌을 빨리 시작한다, 뭐 더블헤더로 최대한 소화한다 하더라도 변수가 생깁니다. 예. 그런데 특히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이 창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내릴 확률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개방형이래요. 근데 관중석은 2만 1000석이에요 그런데 박형준이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아, 근데 요번에 지을 때 단순히 야구장만 짓는 게 아니고 뭐 이거저거 다 편의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거 있어요. 1조가던데요. 근데 MLB나 NPB의 최신식 돔구장은 그럼 야구장만 똘랑 짓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걔들 바보입니까? 야구장으로도 쓰고 1년 내내 뭔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걔네들도. 그런데 비싸봐야 4천억 5천억, 뭐 그것도 물론 엄청 큰 돈이지만 왜 1조씩이나 들어가나.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과가 좀 불순한 과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외과 출신인 제가 볼 때 이것들 또 벌써서부터 또 이게 뭐 서로 리베이트 챙기고 뭐 빼먹을 생각하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1조씩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그래서 그 대목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롯데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일단 롯데가, 제가 알기로는 롯데가 지금 뭐 이제 소문도 많아요. 뭐 유동성에 위기가 있다, 롯데건설이 심상치 않다. 그러나 원체 대한민국에서 현찰로만 따지면 제일 현찰 많은 그룹은 롯데니까 저는 뭐 그건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미 부산에 새로운 구장을 지을 때,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비용 800억 원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밀렸지? 갑자기 돈이 1조가 됐지? 예, 그러면 800억 원 택도 없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비하고 광역시 돈으로 70%, 그리고 롯데가 30%.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800억을 준비했던 건데, 이게 1조가 돼버리면, 예, 택도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1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롯데는 갑자기 좋을 때 지금 최소한 2,500억, 3,000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새 구장을 짓는다 순위 제일 못 믿을 거 정용진, 그 다음 박형준, 그 다음 오세훈. 예, 이렇습니다 저는. 예, 그나마 서울은 뭐 돈이라도 많이 흘러다니고 판때기가 워낙 큰 데니까, 예, 그나마 이제 우리 또 오세이돈이 좋아하는 민영화거든요. 그거 한화 그룹에서 책임지는 민영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나마 그거는 지들이 돈 벌려고 환장했으니까 어떻게든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아무튼 청라하고, 근데 사직은
또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워낙에 이게 서병수 시장 때서부터 계속 부도수표를 날리던 거라서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시설과 관련해 갖고는 지금 이제 한화하고 롯데 얘기를 좀 해봤고, 이게 이제 기아의 FA 보상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로 온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기아에서 한때 잠깐 올슨이란 선수가 온다, 기대해라. 그리고 올슨이 또 급발진을 했어요. 나 간다. 근데 좀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본 바, 예, 내일이 빵꾸가 나면은 아마 올 선수가 올슨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일단 내일한테 일단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기아는. 예, 그리고 뭐 예상했듯이 일단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했던 서건창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고, LG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코칭 스태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분명히 2023년, 2024년 뭔가 일은 있었다, 코칭 스텝 내에서. 그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일종의 그 세력 다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아니면은 이게 뭔가 좀 세력이 아니라 감독이 생각하는 거, 단장이 생각하는 거, 심지어 사장이나 구단주가 생각했던 어떤 이 코칭 스태프 라인업이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런데 어찌되었든 박용근, 이호준 이런 주요 코치들이 떠나고 이정범 코치까지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다시 이제 라뱅이 메꾸고, 예, 라뱅 2군 감독이죠. 그리고 2군 감독했던 우리 이제 김성근홍 주니어인 우리 정준이 형은 다시 2023년처럼 수석 코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2023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2024년에는 이거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것까지 확인할 재주는 없죠, 솔직히. 그러나 누군가의 어떤 그 코칭 스태프 실험 기간이었다 라는 생각까지는 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사 가면서 짐인 줄 알고 그냥 버려버린 이상훈 말고, 예,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유니폼 등번호 우리 라뱅, 예, 다시 온 거 일단 격하게 환영합니다. 예, 그래서 2군에서 좀 애들 좀 빡세게 굴리고, 예, 좀 선수들도 1군으로 좀 잘 올려주고, 유망주들도 좀 많이 좀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두산하고 쓱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쓱은 뭐 사실상 이제 노경원만 마무리가 되면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뭐 이미 나온 것도 있죠. 아직 썰이긴 합니다만 다 준비해놨는데 알 수 없는데 노경원이 아직 사인을 안 한다. 예, 보도자료 뿌릴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그래서 독특한 건지 성격이, 간혹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노경원은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진짜 1년간 아예 선수를 못했었는데, 예, 그럼에도 그거를 또 다시 딛고 일어나갖고 여기까지 온 선수인데, 그런 캐릭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지 그건 저도 좀 신기하고 의아하고. 그런데 그렇고, 일단 두산은 빵꾸난 내야수 쪽은 좀 시간을 가지고 일단 좀 두고 보는 게 아닌가.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 원투펀치를, 예, 이름값으로만 들으면 기대가 좀 되는데, 뭐지?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쓰게 온 뭐 앤더슨이야 승질은 들어도 이미 검증된 파이어볼로고, 그리고 이제 박찬호 닮은 화이트, 그리고 이제 어빙, 그리고 해치, 그리고 이제 LG 온 게 거의 확실해지는 이제 요니 치리노스. 예, 이 선수도 이름은 좀 독특한데 아무튼 나름 이 선수도 쿼드러플 A예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LG에서도 누가 갈 수밖에 없냐. 인성 좋고 힘도 좋고 말도 잘 듣는 우리 엔돌세가 아무래도, 예, 짐을 싸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보강된 그리고 새로 선보일 예정인 외국인 투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쿼드러플 A급 선수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그 선수들이 왜 오냐는 거죠. 왜 NPB로 안 가고, NPB보다는 크보가 뭔가 이 선수들한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크보의 빠따만 어느 정도 이겨내도 MLB에서는 이거 검증된 건데 이렇게 본다란 얘기죠. 예.
근데 우리 마니아 타임즈의 강모 혜영 기자는 왜 우리 선수들은 일본을 가지 않는가? 돈 때문인가? 아, 좀 개소리도 좀 정성껏 해라, 이씨. 아유, MPB를 뭐 하려고 합니까? 예. 가봐야 사람들 좀 더 오빠. 오죽하면 이승엽도 두 손 두 발 다 준 게 MPB인데. 예.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일본한테 지는 이유가 일본 리그에 진출을 안 해서라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논리가 그렇게 정도돼? 예. 옛날에는 일본에 간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일본 격파의 선봉장이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논리면은 각 구단별로 최소한 한두 명씩 MPB 다 보내야겠네? 예. 그러니까 마니아 타임즈가 옛날에는 이제 정태화 기자라는 분이 거의 무쌍이었는데, 아, 그 후계자입니다. 우리 강혜원 기자. 예. 기사 보시면은 믿고 걸으세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꼭 우리 준석이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니까, 예. 믿고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푸이그가 이거는 이제 뭐 장성호 피셜이긴 한데 어쩌면 한화 이글스로 갈 수도 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게, 일단 키움은 도슨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도슨은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못 돌아오죠. 아마 한 6월? 예, 그때쯤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푸이그가 키움하고 교부는 있죠. 그러나 보류권은 없다는 거예요. 예, 도슨을 쓰는 바람에.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푸이그가 이제 사실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뭐 불법 도박 그거에 좀 연루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스캔들을 내지는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리그에서 계속 뛰고 있었는데 그 생활을 정리하고, 야, 베네수엘라보다 솔직히 크보가 훨 낫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보류권이 없다. 근데 푸이그가 한화로 온다. 그러면 한화의 가장 고민인 외야 포지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결되는 겁니다. 예, 푸이그 뭐 말이 필요 없죠. 그죠? 공격도 공격이지만 그 무시무시한 그 송구력, 예, 레이저 송구. 그러니까 한화는 그런 게 해결이 되는 건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화가 푸이그를 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화는 진짜 그 외야에서의 고민은 정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카드긴 한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예, 요거는 좀 흥미진진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NC나 KT 같은 경우는 솔직히 NC는 지금 이호준 감독이 워낙 노선이 확고해서, 아, 우리 FA 필요 없고 그 하트하고 데이비스만 좀 잡아줘. 그리고 나머지 뭐 C급으로 이렇게 해도 돼. 그 이호준 감독 기조가 확실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임정호나 이용찬의 거취가 어떻게 되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NC는 가장 큰 관심사일 거예요. 예, 그리고 하트, 특히 하트 잡아올 수 있냐 없냐, 예, 이제 요 대목이 될 것 같고, KT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단 장진혁을 업어오면서 어휴 뭐 그냥 진짜 노다지를 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단 그 폴리그라 그러죠. 아무튼 폴리그 MVP는 무조건 천성호입니다. 그리고 사실 천성호가 올 초에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시즌 중반하고 뒤는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날려먹은 건데, 그래서 좀 부상 좀 안 당하고 시즌 초반엔 천성호 장난 아니었죠. 예, 그런 활약들을 좀 해주기를, 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가 남았네. 자, 이제 삼성이 남았는데, 삼성은 일단 강민호가 그 강식당 투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강식당, 강호동의 강식당이 아니라 강민호인데 삼겹살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도 옛날에 무슨 고깃집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그 커피숍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강민호는 이제 삼겹살 집을 이제 자기가 일일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최원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최원태를 업어갈 곳은 삼성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 최원태가 가을 야구에는 바보 멍청이지만 그래도 페넌트 레이스에서 제일 잘 던지는 팀이 공교롭게 어디냐? 기아하고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얘를 업어오면 우리를 괴롭혔던 애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현식이가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요번에 LG 러브 페스티벌 가갖고도 LG 타자 중에 까다로운 타자가 있었냐? 나는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랬다는 거 LG 킬러란 얘기죠. 그래서 삼성 킬러든 최원태를 업어오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21번째를 누구로 하지? 라고 하는데, 스조의 정현석 기자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전 이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삼성이 정말 최원태를 영입을 결심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무 입대가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할 거다. 왜? 그러면 상무로 가는 진짜 삼성의 초유망주죠. 외야수 김현준까지도 자동으로 묶을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이 21번째는 널리고 널렸죠. 예,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렬 단장 같은 경우는 뭐 업어갈까? 아니면 철수할까? 계속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썰이 도는 걸 보니까. 근데 어쨌든 삼성 킬러인 애를 하나 업어오면서 김현준 정도 선방하는 걸로 하고 한 명은 눈물을 머금고 내줄까? 아니야. 우리가 그 굴비스서부터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뺏길 수 없어. 에이, 포기하자. 예. 이러면 남는 몫은 누구냐? 이제 최원태하고 최원태 에이전트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승민 모델을 참고해라. 아직도 만약에 저 엄상백만큼은 받아야 돼요 이러면은 그냥 1년 쉬어 이 새끼야. 아유, 장난하냐? 눈치 없는 걸로 보면 그럼 너도 류중이라고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요. 알겠어? 예.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뭐 저는 어느 정도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수박 겉핥기로 훑은 거 치고는 뭐 나름 괜찮았죠? 예, 분량도 한 36, 7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수업하고 컨설팅 끝나면은 한 6시쯤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발편집을 또 뚝딱 해갖고, 예, 아마 이따가 저녁 8시나 9시 정도에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예, 조만간 제가 이제 또 구글에 심사를 받게 되는데, 많이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소액 후원 좀 해주시면은 정말 많이 보탬됩니다. 예. 또 이제 또 편집 프로그램 월 정액 결제할 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저희 그 TCH 에듀미디어 계좌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야구야기 265회 11월 21일에 녹음한 이 녹음 버전, 그리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휴대폰 영상으로라도 찍어서 뒷배경은 그냥 뭐 이제 제가 그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뒷배경 그냥 이렇게 처리한 거 요즘 키잉 효과라 그러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니까 녹음 버전은 조금 지양하고 라방이나 촬영 버전을 점점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다가 뭐 우리 고양이 보리 소리 들려도 그러려니 해주세요. 예.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따가 8시나 9시쯤 업로드 해드릴게요. 물러가겠습니다. 끝!